소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에크모 환자를 위해 어떻게 재활 전략을 세울 것인가입니다. 삼성서울병원 중환자학과의 고령은입니다. 네, 제 디스클로저입니다. 에크모 우리가 중환자실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에크모를 한글로 이야기해보면 체외 순환, 막형, 탄소화 요법입니다. 정말 포괄적인 단어죠. 그래서 이 에크모라는 것을 어떤 환자들한테 우리가 적용하는지 생각해 보면은 크게는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네, 정맥에서 드레인에서 다시 정맥으로 리턴해서 폐를 서포트해주는 VV 에크모가 있고요. 정맥에서 피를 드레인해서 동맥으로 리턴하면서 심장을 서포트해주는 VA 에크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크모라고 이야기해도 상당히 다른 두 가지의 메이저 장비를 서포트하는 역할을 하고요. 아마 2020년도 우리 초반부터 올해 초까지 여러분들도 많이 이제 경험을 하셨겠지만 우리가 코비드 19 때문에 많은 급성호흡부전 환자들을 대량으로 경험을 하였고 그중에 일부 환자들은 매우 중증 호흡부전으로 진행을 하였고 그로 인해서 에크모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있었고 그 환자들을 진료하거나 재활치료에 아마 여러분들도 참여해 보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건 이제 저희 기관에서 CDIU에서 에크모를 넣고 있는 장면이고 그 환자들을 관호하고 있는 사진을 넣어봤습니다. 그 시즌에 제가 경험했던 환자분 두 분을 공유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환자분은 64세 여자 환자였고 이분은 기저질환이 전혀 없던 분입니다. 그 손주를 돌보면서 이제 맞벌이 그 자녀 부부를 이제 좀 돌봐주는 그렇게 일상생활 하시던 분이었는데 손주가 코로나에 걸리고 그 이후에 본인이 호흡기 증상이 생겼고 이후에 숨이 너무 차니까 A 병원에 가서 거기에서 코비드 19이 확진되고 이후에 빠르게 ARDS가 진행되고 그러면서 인투베이션 하고 계속 세데이션 하고 그런 이제 지지부진한 경과를 보이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쪽 병원에서 한 달여간 치료를 받았는데 연고지 문제로 B병원으로 전원을 했는데 전원 후에 CR 아시네토바우마니에 의해서 헤비 빠르게 진행을 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캡처를 하게 되었고요. PF 레이쇼가 급격히 악화되자 그쪽 병원에서 저희 병원에 전원이 가능한지 연락이 왔는데 환자 상태가 바로 전원하기는 너무 어려워서 저희 에크모 팀이 가서 그 환자에게 에크모를 넣고 저희 병원으로 전원을 왔던 케이스입니다. 이미 그 코로나를 진단받고 지금까지 경과가 거의 2달이 지난 상태여서 상당히 왔을 때의 상황은 좋지 못했고 트랙션 브로킹젝타시스도 진행되어 있고 렁파렌카임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환자가 거의 2달 가까이 거의 재워져 있는 상태로 있다 보니까 깨우는 것부터가 쉽지가 않은데요. 환자가 너무 델리륨도 심하고 앵자이어티도 높고 완전 다 프레일티도 높고 그런 상황이어서 어떻게 뭔가 환자를 깨워서 뭘 해보기가 쉽지도 않았고 그런데 환자는 2달간 이미 회복이 없었기 때문에 폐이식을 상의가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너무 상태가 그런 전신 상태가 좋지 못하니까 이식에 적절한 대상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고요. 이후에 다행히 한 달여간 딜리륨과의 사투 끝에 환자가 좀 어웨이크닝이 가능한 시기가 되면서 재활 치료를 시작을 했고 다행히 이후 조금 컨디션이 뭐 댕글링 정도 가능한 상태가 되니까 이식할 수 있는 컨디션은 되겠다라고 답을 들었는데 다행히 이후에 폐가 점차 후전이 되면서 에크모도 위닝하고 병동 올라가서 홈벤트도 위닝하고 퇴원했던 케이스입니다. 두 번째 환자는 56세 남자 환자인데 이 환자분도 아무 기저질환이 없는 분입니다. 호흡기 증상으로 그때 이제 의료원에서 이제 선별 진료를 했을 때인데 코비드가 확진되고 빠르게 환자가 나빠지면서 기관사건을 하고 바로 저희 병원에 전원을 왔는데 환자가 다행히 프론의 반응이 좋아서 프론했다가 뭐 다시 벤트도 위닝하고 이런 좋은 경과를 보이는 듯 했는데 갑자기 왼쪽에 뉴모소락스가 생기면서 에크모 치료가 필요하게 되었고요. 불행하게도 그 다음에는 오른쪽에 뉴모소락스가 생겼고요. 이후에는 왼쪽 튜브 넣은 곳에 계속 블리딩이 발생하고 오른쪽 튜브 넣은 곳에 블리딩이 발생하고 GI 블리딩이 발생하고 그래서 환자는 계속 재우고 뭐 어떤 뭔가 건들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블리딩이 좀 잦아드는가 싶었는데 그 오른쪽에 있던 헤모스락스 쪽이 엠파이에마로 변하면서 폐혈성 쇼크가 진행하고 이로 인해서 CRRT를 하게 되고 다행히 이때부터 조금씩 PROM부터 시작해서 재활을 할 수 있었고 이후 순차적으로 튜브를 하나 둘씩 제거하고 병동 올라가서 엠파이에마의 파이브리노라이시스를 하고 튜브를 제거하고 퇴원했던 케이스입니다. 처음 왔었을 때 왼쪽 헤모스락스에 대해서 이백튜에이션하고 오른쪽에 튜브를 넣었을 때 이후 매우 안 좋았을 때 상황, 그 다음에 하나씩 튜브를 제거하고 퇴원했을 때쯤 모습입니다. 앞에 두 환자를 생각해 보시면 두 환자에서 에크모를 제외하고 생각을 해보면 그냥 우리가 중환자실에서 원래 만나는 환자입니다. 선망이 심하고 출혈이 있고 감염이 생기고 폐혈성 쇼크가 생기고 추가적인 장기 부전이 생기고 에크모만 제외하면 사실 이 환자들은 에크모 환자라고 명명은 하지만 중환자실에 있는 극중증의 환자일 뿐이거든요. 그럼 왜 우리가 이런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들을 모빌라이징을 하려고 하느냐? 많이 앞에 선생님들께서 많이 이야기해 주셨지만 베드레스트가 가져올 수 있는 컴플리케이션도 줄일 수 있고 ICU 어콰이어드 위크니스도 줄일 수 있고 대부분의 문제는 교정 가능하고 도입 가능하고 세데이션도 줄일 수 있고 안전하고 딜리륨도 줄일 수 있고 등등의 이유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에크모 환자를 움직이려고 하는 걸까요? 에크모 환자도 역시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환자이기 때문에 이런 모빌라이제이션이나 리해빌리테이션이 도움이 되고 그리고 에크모 환자라는 것은 이렇게 임모빌리티와 위크니스가 생길 수밖에 없는 매우 심한 카디오풀모너리 페일리어 환자이고 그리고 에크모 환자에게서도 재활은 안전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앞서서 이제 VA랑 VV 에크모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이 하는 목적에 따라서 환자들이 구분이 됩니다. 이 환자가 에크모를 넣고 이식을 기다리는 환자냐, 에크모를 넣고 좋아지기를 기다리는 환자냐에 따라서 환자들의 특성이 또 나뉩니다. 이식을 기다리는 환자는 폐부전이나 신부전일 텐데 폐부전인 환자들은 특히나 폐가 계속 나빠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풀모너리 하이퍼텐전이 있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캐뉼라가 VV뿐만이 아니라 VAV나 옥시알바드일 수도 있고요. 신부전인 환자는 VA만으로도 서포트가 안 돼서 IABP 등의 뭔가 추가적인 조치를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브릿지 투 트랜스플란테이션, 이식을 위해서 에크모를 한 환자에게 그 어웨이크닝을 하고 재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독일의 하노버 대학에서 26명의 환자를 어웨이크닝 에크모로 이식까지 대기를 한 환자와 메카니컬 벤틸레이션으로 이식까지 대기를 한 환자를 폐이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얼마나 사는지 비교해 봤더니 에크모를 하고 어웨이크닝으로 있었던 환자들의 서바이벌 프로버빌리티가 훨씬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기관은 콜롬비아 대학 병원인데 여기에서 그 폐이식을 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2009년부터 에크모를 넣고 어웨이크닝으로 대기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환자들은 이식까지 진행이 가능했고 어떤 환자들은 진행하지 못했는데 그 이식을까지 진행했던 환자들의 특징을 보니까 캐뉼라건 카디악 아웃풋이건 이런 거는 별 차이가 없는데 앰뷸레이션 한 환자들이 월등하게 이식까지 잘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브릿지 투 리커버리, 회복을 위해 기다리는 환자들은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초반에 너무 안 좋습니다. 어큐트 레스피레이터리 페일리어, ARDS 환자들, 카디오제닉 샥 환자들은 너무 초기에 언스테이블하기 때문에 깨우기도 치료하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에크모 환자에게 어떤 환자들한테 우리가 조기에 재활 치료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떤 환자들을 더 레벨 높은 재활 치료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앞서 이야기 드렸던 그 콜롬비아 대학에서 오래간 그 에크모 얼리 모빌라이제이션 프로그램을 도입한 후에 그 경험들을 분석해 보았는데요. 411명의 환자들 중에서 35%가 액티브 피지컬 세라피를 시행받았습니다. 보니까 브릿지 투 리커버리 환자들은 VV 에크모 환자들이 좀 더 재활을 적극적으로 받았고 브릿지 투 트랜스플란테이션 VA 환자들이 많이 받았고요. 피모럴 캐뉼라가 없거나 하나 정도 있는 환자들이 조금 더 적극적인 재활을 받았고 이제 밖으로 일어서거나 걷는 수준까지 올라가는 경우는 브릿지 투 트랜스플란테이션의 환자들이 더 많았습니다.
침상 밖에서 할 수 있는 재활 치료는 어떤 환자들이 더 많이 받았냐 보니까 브릿지 투 트랜스플란테이션, 이식을 위해서 에크모를 넣은 환자거나 VV 에크모 환자들이 훨씬 더 많이 받았고, 피모랄에 캐뉼라가 있거나 재활 치료할 때 벤트 달고 있는 환자들은 단계 높은 재활 치료를 받기는 어려웠습니다. 그 어웨이크닝하고 에크모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지오세라피를 했을 때 어떤 컴플리케이션이 있냐에 대해서 최근에 시스테마틱 리뷰에서 그 문제 컴플리케이션들을 이제 정리를 했는데 29개 옵저베이셔널 스터디와 하나의 RCT를 정리해 보니까 대부분은 한 3에서 5% 정도의 어떤 이벤트들은 있는데 VA인 경우는 좀 카디오바스큘러 이벤트가 많고 캐뉼라 컨피규레이션은 피모랄인 경우에 조금 더 이벤트가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도 2013년에 처음에 그 조기 재활 프로그램을 에크모 환자를 대상으로 조기 재활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8명의 환자에게 적극적인 재활 치료를 하고 62세션을 해서 그 결과를 보고한 적이 있는데 대부분 세이프티 스크리닝 툴을 통과한 경우에는 시팅 이상의 재활을 50% 이상 할 수 있었고 PT를 중단해야 되는 상황은 한 5% 정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희 기관에서 이런 환자들을 재활 치료하기 위해 어떤 좀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VV 에크모 환자를 중심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재활 치료를 하려면 환자를 깨워야 됩니다. 에크모 환자를 깨우려면 뭐가 가장 중요하냐? 결국 에크모 플로우가 잘 나와야 됩니다. 환자가 깨려면 환자는 적어도 세츄레이션이 88 이상은 나와야 되고 본인 카디악 아웃풋의 60% 이상 플로우가 나와야만이 이 환자를 잘 깨웠을 때 하이폭시미아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이 환자를 어떻게든 충분한 원하는 만큼의 깨울 수 있는 플로우를 만들기 위해서 캐뉼라를 리포지션 한다든지 에디셔널 드레인 캐뉼라를 넣는다든지 어떻게든 플로우를 충분히 취득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전략 중에 하나는 드레인 캐뉼라를 RA까지 깊이 넣는 방법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보통 이렇게 IVC에 넣는 경우와 저희가 RA까지 깊이 넣는 경우 환자들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보면은 IVC 그룹과 RA까지 깊이 드레인 캐뉼라를 넣은 그룹에서 처음과 72시간째 조금 더 플로우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플로우가 많이 확보가 되니까 초기에 불필요하게 파지티브한 아이오 밸런스를 만들지 않아도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실제로 저희 이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이 저희가 보통에 넣는 이렇게 RA의 크로스에서 넣는 경우인데요. 대부분 VV 에크모 환자들을 운용하면 결국에 트라키오스토미하고 벤트를 뗍니다. 그럼 다이아프람이 확 올라가면서 어차피 깊이 넣었다 생각하는 캐뉼라도 아래로 확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초반에 깊이 넣는 전략을 저희는 취하고 있습니다. 또 앞서서 그 연구들을 보면은 피모랄 캐뉼라가 있으면 재활 치료하는 것이 매우 좀 제한이 많이 되고 뭔가 좀 걱정이 많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VV를 넣는 전략 중에서 피모랄로 넣는 방법이 있고 피모랄 저귤라로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아래쪽에서 넣는 경우는 한쪽만 프리퍼레이션을 하면 되고 빨리 넣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아무래도 다리 쪽에 2개의 피모랄의 큰 캐뉼라가 있다 보니까 블리딩 등등의 이슈로 조금 재활 치료하는 데는 제한적인데, 피모랄 저귤라인 경우에는 넣는 데는 양쪽을 준비하고 하면서 좀 어렵지만 좀 한쪽만 좀 캐뉼라가 있다는 것이 좀 장점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래쪽에서 이렇게 드레인하고 이렇게 리턴 캐뉼라를 IJ로 넣는 전략을 많이 취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는 우리 환자들은 중환자실에 있는 극중증의 환자입니다. 그래서 환자를 재활 치료를 하려면 일반 중환자실 환자들처럼 A, B, C, D, E가 되지 않는 이상은 환자를 깨워서 재활 치료를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ICU 리버레이션 번들에 맞게 A, B, C, D, E 순서대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야만 누워있는 환자를 일으켜 세워서 재활 치료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지금 에크모하고 있는 환자를 재활 치료하고 있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은 건데, 이 환자도 깨우고 2단계까지 오기 위해서 드레인 캐뉼라를 아래쪽에 2개 확보해서 충분한 플로우를 만든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크모 환자에게 재활 치료를 한다는 것은 모두들 다들 걱정이 많이 되시겠지만
왜냐하면 극중증의 환자이기 때문에 하나의 실수가 이 환자에게 가져올 수 있는 결과가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환자를 일으키 세우기 위해서는 뭐 물리치료사가, 재활의학과가, 에크모 팀이, 인텐시비스트가 한 명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같이 다학제적인 접근과 이 환자에 대한 계속 상황을 같이 공유하고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첫 번째 보여드렸던 환자분이고요. 이 환자가 결국에는 이렇게 좋아져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고요. 네네. 이분이 아까 두 번째 보여드렸던 케이스입니다. 저희가 오래간 VV 에크모로 운영하면서 적극적인 재활치료를 한 게 도움이 되었던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요약입니다. 에크모 환자를 재활하기 위해서는 에크모를 넣을 때부터 어떻게 하면 이 환자에게 재활치료할 때 유리할 수 있는 전략으로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고, 에크모 환자라고 특별한 게 아니라 그냥 중환자실에 있는 국중증 환자이니 이 환자들은 베이직을 더 잘 챙기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